안녕하세요. 약은 약사에게 최학사입니다. 요즘은 다들 정수기 물이나 생수만 드시죠. 예전엔 집마다 보리차를 늘 끓여뒀는데 요즘은 그렇게 챙겨 드시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대인의 식습관을 보면 기름진 음식, 가공식품, 야식 때문에 혈관에 노폐물과 지방이 쉽게 쌓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보리차를 다시 마셔야 할 이유가 요즘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보리차에 있는 성분이 혈관 속 기름때를 녹여주는데 큰 도움이 되는데요. 혈관은 우리 몸 구석구석까지 피를 보내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이 통로가 조금씩 좁아지고 막히기 시작하면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몸 안에서는 조금씩 위험이 쌓이고 있는 거예요. 혈관이 좁아질수록 피가 통과할 수 있는 길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혈류가 원활하게 흐르지 못해서 몸 구석구석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죠.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손발이 차거나 저리고 머리가 자주 무겁고 피로가 잘 풀리지 않는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 단계를 넘어서면 훨씬 무서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심장으로 가는 혈류가 막히면 심근경색, 뇌혈관이 막히면 뇌졸중, 콩팥으로 가는 혈류가 줄면 심부전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병들의 공통점은 하나예요. 증상이 나타날 때쯤엔 이미 늦었다는 것. 평소엔 아무렇지 않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거나 응급실로 실려가서야 혈관이 막혔습니다 라는 말을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수십만 명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혈관 질환으로 병원을 찾습니다. 하루 평균으로 따지면 10분마다 한 명이 혈관이 막혀 병원을 찾는 것이죠. 그만큼 혈관 건강은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가장 조용하게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입니다. 보리차는 볶은 보리를 끓여 우린 물로 카페인이 없어 남녀노소 누구나 마시기 좋은 음료입니다. 예전엔 여름이면 집집마다 큰 주전자에 보리차를 끓여 식힌 다음 유리병에 담아 냉장고에 넣어두곤 했죠. 특히 델몬트 오렌지 주스병에 담아두는 집이 많았죠. 투명한 병에 담긴 보리차 색깔만 봐도 괜히 시원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더운 날 밖에서 돌아 마시는 차갑고 구수한 보리차 한 잔, 그 맛이 얼마나 특별했는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늘 마셔오던 이 익숙한 보리차가 사실은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보리차 특유의 고소한 향, 바로 그 향 속에 혈관 건강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피라진이라는 성분이에요. 이 피라진은 보리를 볶을 때 자연스럽게 생기는 향 성분으로 바로 이 성분이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핵심입니다.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250ml의 보리차를 마신 뒤 혈액이 모세혈관을 통과하는 시간이 눈에 띄게 짧아졌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막혀있던 혈관길이 더 뚫리고 피의 흐름이 개선된 것인데요. 그 이유는 피라진이 혈관 안쪽 세포에서 이 산화질소 생성을 촉진하기 때문이에요. 이 산화질소는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켜 혈관폭을 넓혀주고 혈액이 더 원활하게 흐르도록 돕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보리차는 이런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손발이 찬 수족냉증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피로가 잘 풀리지 않거나 머리가 자주 무거운 분들, 또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분들에게요. 그런데 보리차의 효과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혈관 속 노화를 늦추고 손상된 혈관을 보호하는 항산화 작용까지 하죠. 보리에는 비타민 E, 폴리페놀, 그리고 보리를 볶을 때 만들어지는 멜라노이딘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혈관벽에서 생기는 활성산소를 제거해 염증을 완화하고 혈관의 탄력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 한두 잔의 따뜻한 보리차를 마시는 습관만으로도 몸속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혈관을 젊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보리차만 마셔도 충분히 좋지만 여기에 한 가지 재료만 더해도 효과가 훨씬 좋아집니다. 먼저 생강이에요. 생강에는 진저롤, 쇼가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켜 말초혈관까지 피가 원활하게 흐르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특히 손발이 차거나 저린 분들에게 효과적이에요. 다음은 양파 껍질이에요. 양파 껍질에는 퀘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혈관 속의 염증과 노폐물을 줄여 혈관이 굳거나 좁아지는 걸 막아줍니다. 특히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거나 혈관 탄력이 떨어진 분들에게 도움이 되겠죠. 마지막은 계피입니다. 계피에 들어있는 신남알데하이드 같은 성분은 혈당 조절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의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도와 세포가 포도당을 더 잘 흡수하게 만들어줍니다. 쉽게 말해 인슐린의 감도를 높여 같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혈당을 더 효율적으로 낮출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피가 끈적하게 변하는 걸 막고 당독소로 인한 혈관이 손상되는 것도 예방이 되는 것이죠. 또 계피에는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키는 작용도 있어서 혈압이 높거나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사실 보리차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안전하지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첫째,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리차에는 칼륨이 꽤 많이 들어있는데요. 건강한 분들은 소변으로 잘 배출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칼륨이 몸에 쌓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혈압이 불안정해지거나 몸이 쉽게 붓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성 콩팥병이 있거나 병원에서 칼륨 제한을 권고받은 분들은 보리차보다는 생수를 드시는 게 좋고, 보리차를 드시고 싶다면 조금만 우려서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둘째, 위장이 약한 분들은 따뜻하게 마시는 게 좋습니다. 보리차는 몸을 약간 차게 하는 성질이 있어서 속이 약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은 찬 보리차를 마실 경우 속이 불편하거나 배가 아플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에 냉증이 있거나 소화가 더딘 분들은 따뜻한 보리차로 마시는 게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셋째, 임산부도 차가운 보리차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보리차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몸이 냉해지면 자궁 쪽 혈류가 줄어들어 속이 뻐근하거나 컨디션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산부는 가능하면 미지근하거나 따뜻하게 데운 보리차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보관 상태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보리차는 실온에 오래 두면 금방 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세균이 쉽게 번식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한 번에 많은 양을 끓이지 말고 2-3일 안에 마실 만큼만 만들어서 냉장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보관 용기는 열탕 소독한 유리병을 사용하면 훨씬 안전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리차는 따뜻할 때 마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차갑게 마시면 몸이 냉해지고 위에도 부담이 되니까요. 게다가 요즘은 티백 보리차가 잘 나와 있어서 필요할 때마다 바로 끓여 마시기에도 간편하죠. 매번 신선하게 따뜻하게 마실 수 있으니까요. 보리차 한 잔, 이건 단순한 물이 아니라 혈액순환과 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커피 대신 따뜻한 보리차 한 잔, 오늘부터 꼭 실천해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의 건강 정보도 함께 챙겨보세요. 지금까지 약은 약사에게 최약사였습니다.